안녕하십니까, 권중달입니다. 이번에 중국문화원에서 자치통감을 통한 중국 문화의 이해라고 하는 강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난 40여 년간 자치통감을 한국어로 번역하고 출간하거나 혹은 이와 관련된 논문을 쓰고 저술을 펴내는 작업을 꾸준히 해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자치통감에 매달려 온 데는 중국사를 연구하면서 자치통감이 우리나라 역사에 많은 영향을 주었으며 또 중국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책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최근에 들어와서는 중국과의 교역량도 많이 늘었고 인적 교류도 늘었고 문명적 교류는 활발했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문화적 교류는 대단히 미미했던 것이 아니한가 생각이 됩니다. 2차 대전이 끝난 다음에 우리는 서구 중심의 사회로 변해가면서 마치 서구 문화가 선진 문화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중국과 이웃하면서 수천 년간 함께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에 대한 이해와 교류가 대단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 입장에서만 중국을 보려는 데서 기인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중국인의 입장에서 중국을 볼 수 있는 책이 뭐냐, 그렇게 한다면 자치통감을 추천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치통감이 어떤 책이기 때문에 제가 이 자치통감을 이렇게 추천할까요? 우선 자치통감에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통감은 북송시대의 삼왕이 중국의 전국시대부터 5대 말까지 합치면 1362년간의 역사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연도를 중심으로서 쓴 역사책입니다. 그동안 우리들에게 잘 알려진 인물 중심의 기전체는 사람들을 쭉 나열해 놓은 것이어서 그 역사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데 역시 문제가 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치통감은 편년체이기 때문에 모든 사건이 국제적인 경제적인 관계가 동시에 이해할 수 있도록 꾸며졌기 때문에 종합적인 역사책이고 그러한 점에서 역사책 가운데 가장 훌륭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북송시대에 어떻게 돼서 이 자치통감을 쓰게 되었을까요? 북송은 국제관계에서 어려운 처지에 있었던 시대입니다. 북쪽으로 거란족의 요나라와 서쪽으로는 위그르족의 서하와 계속 대립하고 있었습니다. 이 어려운 시대를 어떻게 헤쳐나갈까를 생각한 당시의 영종이라고 하는 황제는 역사에서 이 도움을 받고자 삼왕왕에게 종합적으로 읽기 쉽게 써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 부탁을 받은 삼왕은 2년 정도의 시간을 걸려서 1067년에 드디어 8권을 완성해서 통지라는 이름으로 황제에게 바칩니다. 이때 이 명령을 한 영종 황제는 이미 돌아가셨고 그 뒤를 이은 신종이 이 책을 받아보고 통지라는 일반적인 이름에서 자치통감이라는 이름을 내려줍니다. 자치통감이라는 말은 정치를 하는데 자료가 되고 미천이 되는 통시대적인 거울이라는 뜻입니다. 그 후 17년을 더 걸려서 드디어 294권을 완성합니다. 이 자치통감이 우리나라 세종대왕께서 이 책을 보더니 이 책의 내용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정치를 한다면 참 치세가 올 것이라고 생각한 나머지 세종께서는 친히 자치통감 훈의라고 하는 책을 편찬합니다. 그리고 이 책을 인쇄해서 모든 관리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과거 시험에 자치통감을 그 시험 과목에 넣기도 하는 정도로 자치통감은 전통시대에 꼭 읽어야 될 책으로 이해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세종대왕만 그렇게 자치통감을 사랑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원나라를 세운 몽고족의 쿠빌라이가 중국에 들어와서 이 새로운 지역을 어떻게 통치할 것이냐 하는 문제로 고심을 했습니다.
그때 발견한 것이 자치통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몽고 사람들에게도 가르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한 나머지 학자들을 불러서 몽고로 이 자치통감을 번역하라고 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최근에 중국 역사를 보면은 모태통은 자치통감을 무척 사랑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의 전기에 의하면 자기는 자치통감을 17번을 읽었다. 또 연안으로 대장정을 떠나면서도 모든 짐은 다 버리고 하더라도 자치통감은 가지고 왔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면 왜 역사를 공부해야 한다고 할까요? 바둑을 잘 두려면 바둑을 복귀하는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수를 찾아낼 수 있다고 합니다. 역사는 과거의 사건이지만 그것을 제대로 알므로써 미래의 변화 과정과 변화하는 미래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단히 바쁜 세상입니다. 이런 바쁜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멀리 보는 안목을 기를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생각을 해본다면 적어도 앞으로 10년 또는 20년 좀 더 나가서 100년을 내다보기 위해서는 과거에 지나온 수천 년의 역사를 통해서 그 방향을 짐작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점에서 중국의 역사를 공부하고 중국의 문화를 공부한다는 것은 앞으로 중국의 미래와 아시아의 미래를 들여다보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강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이 귀한 시간에 제가 최선을 다해서 제가 말씀드린 중국 문화의 이해를 위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